자, 봄내 봅시다. 페이지는 16쪽이고요. 원래 같으면 보통 이제 다 의문을 먼저 하실 텐데, 학교도 그렇고, 저는 의문보다는 단어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의문의 변동 설명하다 보면은 단어 쪽에서 필요한 개념들도 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어부터 할 거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일단 뭐 단어, 품사, 분류, 그리고 단어의 이제 구조, 합성어, 파생어,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 뭐 비동사동 같은 거, 그리고 의문하고 의문의 변동, 마지막 중세국어.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쭉 해보면은 이제 사실 엄매 이렇게 나는 게 작년이 처음이어서 이게 하루 일주일에 30분 정도씩 하다 보니까 한 6월 정도면은 문법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바퀴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나머지 문제풀이나 접근은 이제 클리닉으로 각자 볼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좀 6월까지 문법을 보고 있는 게 조금 늦다, 난 조금 더 빨리 문법을 빼고 싶다, 뭐 그러면 인강을 따로 들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조금 뭐 예습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안 되는 거는 클리닉 때 다시 물어보시고, 또 이 수업 시간으로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문법은 결국 핵심은 복습이에요. 암기고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보시면 많이 보실수록 좋으니까, 다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보면 이 문법 파트는 사실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소단원명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구장으로 할까? 당구장 간 지도 되게 오래됐네. 자, 단어의 분류인데, 분류가 그럼 무슨 뜻인데? 분류. 그렇죠. 나누는 건데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해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게 분류란 말이야. 즉, 이 단어는 우리가 뭘 배우겠다라는 거야? 모든 단어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 나눠보겠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잡죠. 첫 번째는 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 단어가 문장에서 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지, 이제 문장 성분의 개념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 얘의 형태, 모양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볼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 몇 개, 품사 몇 개예요? 9개, 9품사죠. 8개 죽여버릴 거예요. 생각보다 8품사 많이 나오거든요, 애들 대답으로. 영어가 8품사죠. 그래서 그럼 정리하셔야겠네요.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 나누는 거죠. 단어가 이름을 나타낸다. 그럼 걔는 명사라고 분류를 했고요. 근데 얘가 그 명사를 대신해 두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대명사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숫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수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류를 했고, 얘가 동작을 나타낸다. 그러면 얘를 동사라고 분류를 했고, 얘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그러면 형용사로 분류를 했죠. 다만 의미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문법이 사실은 되게 허술해요. 분명히 의미상으로 분류한다 그랬다? 근데 정작 뒤에 나오는 관형사나 부사나 조사나 뭐 감탄다 정도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그 위에 세 친구들은 의미가 사실은 있어 없어? 의미가 분류가 안 돼, 이걸론. 그죠?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외우셔야 된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무슨 사로 시작한다라는 건 단어의 의미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 이게 왜 중요한 거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이 친구의 문법 수준이 어떤가 물어보는 첫 질문이 여러분도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관형사랑 관형어가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농담이 아니라 열에 7, 8은 대답 못해요. 근데 그걸 왜 물어냐면 그게 잡히는 게 여기거든? 그럼 그게 깨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시작부터 깨져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법은 철저하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앞부분의 개념이 깨지면 뒷부분의 설명을 못 따라와요. 앞부분의 개념을 가지고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지금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럼 뭘로 분류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문장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지고 묶어보겠다라는 거야. 그렇게 묶어봤더니 명사랑 대명사랑 수사는 주로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 역할을 하더래.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자라는 거야. 세 개를 묶어서 주어랑 목적어는 문장에서의 몸, 기본을 역할을 하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체언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랑 형용사를 봤더니 얘네 둘은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더라. 그러면 얘네들은 문장에서 서술어로 사용되니까 얘를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은 묶었더니 얘네 둘은 수식어의 기능을 하죠. 얘네들은 특이하게 수식어도 아예 관형어와 부사어로 뭐 따로 분류도 하죠. 됐죠? 그리고 조사는 이제 단어 사이에 관계를 만들어주니까 관계언, 감탄사는 혼자 쓸 수 있으니까 독립언,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책에 있으니까 이건 쓰진 않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관형사와 관형어는 뭐가 다른 거야? 관형사는 단어의 의미, 품사 개념인 거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헷갈리시면 뒤에 내용이 다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뭐 예쁜 누나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야 여기서 이거 지금 형용사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고 어떨 때는 야 여기 지금 관형어인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내가 이걸 형용사라고 설명했더라는 건 그쵸?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품사적 개념이라는 거고 근데 내가 이걸 관형어라고 설명했다라는 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문장 성분적 개념이라는 거죠.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리고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법들의 이제 규칙이죠. 관형사는 뭐 꾸며요? 체언 꾸미고 부사는 뭐 꾸며요? 용언 꾸미고 조사는 뭐 뒤에 붙어요? 체언 뒤에 붙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안 해오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품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서술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으면 얘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일 거니까 뭐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것도 동사 쪽에서 할 겁니다. 근데 서술어가 안 되네. 그럼 두 번째 얘가 체언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즉 뒤에 뭐를 붙여 체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뒤에 조사를 붙여보세요. 조사가 붙으면 얘는 체언일 거고 안 붙으면 아닐 거니까. 그럼 봐봐.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여기 이미 다 확인한 거거든.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 관형어 아니면 부사어일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뒤에다가 어울리는 걸 한번 붙여보세요. 뒤에다가 명사를 붙여보시고 동사를 붙여보셨을 때 어울리는 거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질문 받았던 게 이거였거든요. 새해. 이게 지금 이렇게 쪼개지는 건 알겠다? 근데 이 새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럼 똑같아. 자, 서술어 될 수 있나? 우리 새, 오늘 새, 내일 새. 안 되네. 그러면 동사명사는 아니야. 조사, 새 뒤에 뭐 붙을 수 있나? 새가, 새이, 새를. 이건 버드는 아니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네. 그럼 새 뒤에 명사를 붙여보는 거예요. 새 의자, 새 책상, 새 엄마. 아이고, 이건 아니죠. 새 엄마가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건 새 뒤에 명사랑 잘 어울리네. 그럼 이건 뭐란 얘기야? 관형사란 얘기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모르는 품사도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져가시면 어지간하면 다 걸려요. 다만 요것도 이렇게 끌고 가시려면은 어휘력이 좀 돼야겠죠. 여기서 명사, 동사를 좀 붙여봐야 되는 거니까. 뭐 여기까지야 뭐 어느 정도 돼도.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낫빛. 여기서의 낫이 접사야 어근이야? 어근이야 접사야? 이 합성어 나중에 합성어 파생어도 어근과 접사의 구분은 이게 품사냐 아니냐거든. 그냥 품사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근으로 들어가니까 이 뒤에 것들은 빼고. 그럼 이 낫은 뭔데? 접사? 그래서 다 틀렸어요. 왜? 우리 낫, 내일 낫 안 돼. 근데 조사가 붙을 수 있나? 어떤 거? 저 낯을 가리다. 낯이 설다. 낯설다. 그럼 조사 뒤에 붙이면 이건 그럼 뭐란 얘기야? 명사란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놀이터. 놀이터도 이렇게 쪼갤 수 있을 거거든요. 이 터가 어근이냐 접상가거든. 이 터는 뭔데? 어근이죠. 왜요? 우리 터, 내일 터 안 돼. 근데 터가 좋지 않다. 뭐 터를 가리다. 이것도 그럼 명사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 맞춰 가시면 어지간한 처음 보는 품사들도 다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니? 이런 것들을 외우고 계시고 써먹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칠판 한번 지우고 갈게요. 으아.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품사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럼 이 각각의 품사에서 이제 주로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들, 함정들,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이거 이번에 걸레 새 건데 왜 이렇게 지워도 더러워지는 것 같지? 이 걸레. 물 안 뿌리고 지우면은요 뻑뻑해서 안 지워져요. 아닌가? 이게 약간 젖었으니까 또 지워볼까? 아예 건조하면은 아예 안 지워져. 네, 이게 물칠판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 분필 재질이 약간 크레파스 같은 거야. 근데 크레파스 그냥 이렇게 문댄다고 지워지진 않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명사를 볼 건데, 자, 16쪽에 보시면은 이제 명사가 뭐 사물 뭐 이런 것들은 아실 거고, 그리고 밑에 이제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수능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짜잘한 내용이라서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고유 명사는 복수형이 안 돼요. 왜냐면 야 상현이들이 이러면 물론 좋긴 하겠지. 상현이가 한 명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 명이면 훨씬 좋겠지. 근데 그렇게 안 쓰잖아요. 하지만 복수형으로 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상징으로 쓰였을 때, 비유로 쓰였을 때. 뭐 자라나는 박지성들. 그럼 진짜 박지성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럴 때는 복수형이 쓰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유명사는 복수형이 안 된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하겠죠. 의존명사. 요 의존명사는요, 사실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의존명사라는 친구와 조사의 구분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품사 통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모양은 같은데 품사가 다른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어 문제는 이 품사 통용 쪽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너만큼과 한만큼이 있을 때 이만큼과 이만큼이 지금 다른 품사란 얘기거든요. 근데 저 둘을 의미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문법 규칙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봐. 일부러 앞을 띄워놨거든요. 의존 명사는 명사인데 말처럼 혼자 쓸 수 없어서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의존하는 명사예요. 그럼 애초에 의존 명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군데? 관형 어가 될 거예요. 왜? 명사를 꾸미는 건 관형 어가 하는 거니까. 관형 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조사는 당연히 뭐 뒤에 붙어야 돼? 체언 뒤에 붙어야 되죠. 대명사 뒤에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즉 사실은 이 의존 명사랑 조사를 구분하라는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둘을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이 관형어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거를 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워낙에 아이들이 관형사와 관형어의 개념을 좀 헷갈려 하니까. 그럼 뭐는 무조건 관형어겠니? 관형사는 무조건 당연히 관형어겠죠. 애초에 얘는 품사의 목적 자체가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용언에 어간에 뭐가 붙을 수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을 수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는 주로 뭐 은, 는, 뭐 을, 를, 뭐 니은, 던 되게 많아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거야. 아까 예쁜 누나 했잖아. 그지? 그럼 얘를 쪼개면 지금 어떻게 결합이 된 거야? 예쁘에 니은 붙은 거지. 그지? 근데 얘 품사는 뭔데? 형용사라고. 예쁘다, 뷰티풀. 근데 얘가 붙음으로써 얘가 지금 무슨 기능을 해줬어? 관형어의 기능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니은의 이름이 뭐인 거야? 관형사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어미란 뜻인 거야. 생각보다 우리 문법의 용어들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관형사형 어미다. 그리고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체언도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체언 뒤에 뭐 붙어? 조사 붙죠. 그럼 얘를 관형어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조사거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관형 격조사예요.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에요. 근데 관형 격조사는 하나밖에 없죠. 의. 예를 들어서 박보검의 겨드랑이. 그러면 박보검은 품사가 명사네. 겨드랑이도 품사가 명사네. 근데 지금 박보검이 뭐 해주고 있어? 겨드랑이를 꾸미고 있죠. 찰랑찰랑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서의 의가 관형 격조사가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고향의 만두, 고향만두. 편지의 봉투, 편지봉투.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관형어랑 의존명사는 그럼 붙였어야 될까, 띄었어야 될까? 띄었어야겠죠. 단어니까. 근데 조사는 당연히 붙여 쓰죠. 자, 그럼 이제 1번, 2번이네. 1번은 붙였어, 띄었어? 붙여야죠. 왜? 뒤가 조사죠. 앞이 체언이니까. 그럼 2번은 붙였어, 띄었어? 띄었어야죠. 왜? 앞이 하다에 니은 붙은 용언의 어간이고 만큼은 띄어야 되니까. 자, 하나 더.
자, 누나 것 이거 붙여요, 띄어요? 띄워야 되죠. 누나의 것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의존 명사 자체를 좀 낯설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의존 명사가 앞에 이거를 잘 모르겠어. 그럼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조사 붙을 수 있어야 돼요. 조사 붙을 수 있는데 명사도 아니야 이건 확실히. 그렇다고 이건 수사 숫자니까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이건 대명사도 아닌데 그럼 의존 명사인 거야. 알겠니? 모양이 희한하게 생겼는데 조사가 붙는다. 그럼 의존 명사예요. 열의 아홉은.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됐니? 그래서 오늘 의존 명사까지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주 뭐 30분에서 뭐 조금 길게 되면 뭐 4, 50분? 4, 50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저도 가능하면 30분으로 끊으려고 해요. 그렇게 짧게 해서 한 6월에서 7월 정도 안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됐니? 네. 자, 오늘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거 화자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엄매 제가 중간고사 끝날 때 한번 검사할 거예요. 절반 이상은 풀려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름방학 전까지는 다 풀었는지 검사할 거고요. 그래서 틈틈이 풀어오세요. 질문은 클리닉 시간에 하시고요. 됐죠? 문제. 네, 문제요. 자, 수고하셨습니다.